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번째, 100번째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법,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작괴를 하는 어, 방법 중에서 일종의 이제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법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이제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작괴를 할 수 있는 어, 비법 하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봉교를 처음에 출간하고서 제가 출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봉철학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비법만 강의한다. 그래서 수강생을 잠시 모집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래서 인원 수도 이제 제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짜도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강료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수강생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비법 강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제가 강의 자료, 비법 강의 자료를 이제 만들었던 것도 이제 다 폐기하고 이제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비법을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영원히 저의 노하우, 그리고 저만의 비법은 아무도 이제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비법은 사실 뭐 비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법, 점을 치는 어떤 일종의 편법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도 못 하시고 아마 상상도 못 하셨던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전에서 24년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쌓아온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이제 공개하고 나면 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도 알고 있었다, 뭐 나도 원래 쓰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저의 어, 저의 이제 비법 중에 하나만 이제 공개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 영상이 이제 유튜브 촬영 100번째 업로드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자축하는 의미 반, 그리고 뭐 1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정서,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비법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뭐 해단 영상 외에는 비법은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편법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점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둘 다 똑같은 지천태 이효동의 이제 점괘가 되죠. 그런데 같은 점괘지만 보시면은 태세는 일단 참고하지 마시고요. 월과 일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점괘는 술월의 무오일, 그리고 이 점괘는 5월의 임술일. 네. 술토하고 오화가 둘이 같이 있다. 이 점이 이제 비슷하죠. 네. 일견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점괘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점괘 해단 비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작괴 비법이라고 했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작괴라는 건 뭡니까? 점을 치기 위해서, 점괘를 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그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월과 일,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점괘를 보시면 술월의 오화, 그리고 여기는 5월의 술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점괘를 가져온 거를 보시면 두 점괘가 다 같은 점괘인데 인목이 동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이루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월과 일진을 통해서 삼합을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조성되어 있는 월과 일진이라면 저는 되도록이면 점을 안 칩니다. 왜냐면 이렇게 왕지가 이렇게 월과 일에 나타나 있으면서 이렇게 묘지 혹은 생지가 월에 혹은 일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삼합의 요건이 딱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인목이 동했으니까 생지가 이렇게 딱 동하면 삼합을 딱 짜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월과 이런 일진에 있을 때는 저는 저의 점괘는 사실 되도록 안 봅니다. 삼합을 틀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삼합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합의 조건에 들어맞는 월과 일진, 여기에는 분명히 왕지가 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점괘처럼 일지에 왕지가 있든가 월에, 이 점괘는 월에 이제 왕지가 있죠. 네. 이렇게 월 1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점괘에서 뭐 점괘가 물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렇게 뭐 이런 지천태 점괘가 나와서 이렇게 관요가 동했다. 그럼 이렇게 삼합을 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질문 사안에 따라서 이 삼합이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삼합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는 이제 관요가 동했는데 이렇게 삼합을 틀게 되면
이 관요가 어떻게 됩니까? 예, 화국으로 변하죠. 예, 인옷을 화국이기 때문에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인목은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정계든 나쁜 정계든 화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정계라면 좋은 정계가 되겠죠. 이렇게 화국을 삼합을 만들게 되면. 그런데 이 관요, 목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점괘라면 그럼 이런 삼합은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합의 요건, 삼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춘 월일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을 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인 점은 원래 뭐 이것저것 잘 보지는 않아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이제 임했을 때는 저도 이제 점괘를 보겠죠. 뭐 입춘 때 올해의 운세가 어떨지, 뭐 그건 당연히 보는 것이고, 뭐 건강이라든지 뭐 신수점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중고 물품을 이제 요새는 제가 거래를 안 합니다. 중고 물품을. 근데 예전에 이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미리 점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보는 점괘는 이제 멀리 출장을 갈 때, 그리고 해외를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점괘를 반드시 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을 벗어나고 경기권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출장이 잡히거나 그런 일정이 있을 때는 꼭 네, 미리 이제 천시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해외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점이 됐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월과 일이 삼합의 요건을 갖춘 그런 날에는 점괘를 되도록 보지 않는다. 이 삼합이라는 것이 이 점괘를 보자면 지금 이제 육합이 됐죠. 예. 그런데 이 육합보다 무서운 것이 삼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삼합을 갖추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점괘의 흐름이 바뀔지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괘는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점괘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합을 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쁠 필요도 없다.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삼합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월과 일진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럴 때는 점괘를 잘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왕지가 하나 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러면 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님들은 그 최초에 상담하시는 손님들, 뭐 신규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제 뭐 한두 번 상담하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일진이나 월, 뭐 이런 삼합의 요건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손님의 인생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점괘를 물었을 때는
그 시간으로도 음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제가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봐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그 아주 친한 손님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 예, 뭐 그런 분들은 뭐 제 성격이라든지 뭐 제 스타일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 만약에 점괘를 봐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만약에 아주 급한 사안이라면, 지금 당장 점괘를 봐야 되는 사안이라면, 그러면 뭐 생명이 위태위태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관제구설 송사 시비에 휘말렸다거나, 네, 뭐 그런 뭐 경우들이 있겠죠. 당장 점을 안 보면 안 될 만한 어떤 사유가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봐드리지만, 하루 이틀 뭐 시간을 두고 봐도 되는 점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일진이 이러이러해서 점괘를 보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고 싶은데, 뭐 내일이나 혹은 모레, 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 근데 이제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이제 저의 성격이나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뭐 그러면 언제 전화 드릴까요? 뭐 언제 올까요? 이렇게는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고 날짜를 좀 비껴서, 이렇게 삼합에 요건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월과 일이 해당되지 않는 다른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삼합은 피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피하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그럴 때를 이제 찾을 때는 이게 왕지가 없는 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괘처럼 이제 왕지가 월에 있으면 이 일진이 이 오화하고 삼합을 이루는 뭐 이렇게 술토, 아니면 뭐 임목, 이날은 반드시 피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괘에서 임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일, 신금이 있는 신일날, 그럼 암동을 해가지고 삼합을 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도 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일날도 이제 피합니다. 왜냐하면 점괘에서 뭐 예를 들면 술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목이 동할 수도 있고, 임목이 동한 상태에서 술토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진일이라면 진술충으로 이렇게 암동을 하면서 임목이 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삼합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점을 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왕지가 빠져 있으면 돼요. 왕지만 빠져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계산해서 점을 친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점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월의 경신일, 그리고 신월의 갑인일. 자, 대충 감 오시죠? 인신충이에요. 월과 일이 이렇게 인신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날도 저는 피해서 점괘를 봅니다. 네. 뭔가 이제 월과 일에서
서로 이렇게 상충을 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월과 일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견제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일진이 신일이에요. 그러면 사화가 동했어. 이 점괘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신합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점괘에서는 사화가 동하면 월과 이렇게 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점괘에서는 관유가 월파를 당하고, 이 점괘에서는 관유가 암동을 하고, 예, 점괘가 두 개가 엇비슷한 것 같은데, 점괘는 똑같아요. 점괘는 똑같은데 월과 일진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월파가 되고 어떤 것은 암동을 하고, 또 사화는 일진에 합을 하고 오른쪽 거는 월과 합을 하게 돼요.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을 써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병인월 경신일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저는 이런 때도 점을 안 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 단골 손님들한테도 이런 날에 만약에 문점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친한 단골 손님들한테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월가 좀 상충하는 날이라서 점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냥 점을 치시겠는가? 아니면 뭐 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 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월의 갑인일. 이것도 이 점괘하고 이제 뭐 매 한 가지는 마찬가지긴 해요.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점괘다. 그러면 사화가 동해서 일진하고 합을 해요. 만약에 이 점괘 두 개가 자손이, 예를 들어서 자손이 어떤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구금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요. 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구금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왼쪽 거는 사화가 동해서 일진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거는 사화가 동해서 월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 거는 금방 풀려나겠어요? 안 풀려나겠어요? 금방 풀려나기가 어렵죠. 네. 일진하고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일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점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점괘는 그 자손이 이렇게 뭐 구금이 됐다, 언제 풀려날 것인가를 점괘를 봤는데 이렇게 월하고 이렇게 합을 했어요. 사신합을. 그럼 언제 풀려나겠어요? 신월이 지나고 그럼 그 다음 달에 계유월이 되겠죠. 계유월에 이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계유월에 이제 해당 일진을 참고해가지고 그 시기를 유출을 하면 되겠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과 일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글자.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인신충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자오충, 자월의 5일, 뭐 5월의 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해충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진술충, 충미충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묘유충. 네. 이렇게 월과 일이 서로 상충하는 때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점괘는 안 본다. 반드시 봐야 될 점괘라면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그런데 당장 안 봐도 되는 점괘라면 저는 점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 한테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봐도 되는 거면 권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단골 손님만 배려를 하고 그러면 뭐 신규 손님은 배려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는 손님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정계를 보자면, 네, 여기서는 이제 묘유충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에 관한 뭐 건강에 대해서 점을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레익 점괘를 얻었어요. 근데 왼쪽 점괘는 묘월의 을묘일, 그리고 오른쪽 점괘는 6월의 신묘일. 네, 같은 점괘지만 이제 월과 일이 뒤바뀌어서 이렇게 묘유충 하는 점괘예요. 왼쪽 점괘를 보면 월과 이렇게 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진으로부터 이렇게 충을 당하죠. 자, 이것은 아직 이번 달에는 병이 되어 있어서 기운이 있지만 이달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냥 일진으로부터 두드려 맞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점괘를 보시면 월파를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데 일진하고 이렇게 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 것과 오른쪽 점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예, 당연히 오른쪽 점괘죠. 예. 왜? 일지는 영속성, 지속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괘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점괘처럼 이렇게 용신이 일진하고 병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묘유충이 되어 있는 날에는 이러한 문제들, 병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일진으로부터 이렇게 충파를 당하고 월파를 당하면서 이렇게 병되어 있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인신충과 같은 점괘처럼 이렇게 묘유충이 되는 이런 때도 점괘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괘는 보면 좀 달라요. 네, 점괘는 둘 다 활해서합이에요. 근데 왼쪽 거는 수월의 해일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 거는 수월의 기미일이에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점괘들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죠. 네.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왼쪽 것은 토의 기운과 수의 기운, 음양오행이 달라요. 그런데 오른쪽 점괘는 토의 기운과 토의 기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점괘를 봤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거, 부모님의 건강이 어떨 것인가? 부가 동해가지고 회두국을 맞아요. 그리고 월지로부터도 이제 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지에 이렇게 비화가 되면서 생조를 받고 있죠. 그러면 왼쪽 점괘는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괜찮은 점괘예요. 그런데 오른쪽 점괘는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점을 쳤는데 이렇게 부가 동해서 회두국을 맞아요. 점괘가 똑같아요.
공망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월지로부터도 극을 당하고 일지로부터도 이렇게 극을 당하고 회tuk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괘는 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말인즉슨 이렇게 월과 일지가 같은 오행으로,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토와 토의 기운이지만 예를 들면 목과 목, 화와 화, 그 다음에 금과 금, 수와 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오행이 월과 일에 겹쳐져 있는 날에는 저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과 일이 음양 오행이 다를 때 점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행이 같은 오행이 있으면 이것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점괘처럼 삼합, 이 삼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삼합의 요건이 월과 일에서 가능한 경우는 너무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것은 너무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쁘게는 너무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오행이 월과 일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점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매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아무리 친한 단골 손님이라도 뭐 10년, 15년, 20년이 넘은 단골 손님이라도 뭐 이렇게 갑술월에 기미일날 점을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다면 또 오늘도 일진이 안 좋은데 뭐 다음에 보시죠.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오늘 꼭 점 보셔야 되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알아들으시는 손님들, 요즘에는 손님들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한테서 뭐 10년 넘게 10년, 15년, 20년, 한 25년 된 손님도 있어요. 단골 손님이. 그런 분들이 뭐 모르시겠어요. 뭐 이렇게 탁 하고 얘기하면 척하고 알아듣지. 그래서 알아들으시면 다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거나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면 그냥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손님의 사생활과 손님의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점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점을 치실 때 이런 것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점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점괘, 이 점괘도 보시면 똑같은 점괘지만 여기는 술월의 을묘일, 여기는 술월의 기미일, 이렇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점괘하고 비슷하죠. 여기는 토와 목의 기운, 여기는 토와 토의 기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 오행이 같은 날에는 되도록이면 점을 치지 않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귀에 대해서 우리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점을 쳤어요. 왼쪽 거 점괘, 오른쪽 거 점괘. 근데 왼쪽 점괘는 보시면 대세에도 관이 임하고 월에도 관이 임했어요. 근데 일지에 소묘가 임하고 태교에 손이 임하면서 동했어요. 물론 퇴신이 되지만 이거는 일진에 병되어 있기 때문에 불퇴,
퇴신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귀신 문제가 3효, 5효, 그 다음에 태세, 월해 이렇게 임해 있어요. 4개가. 그런데 이 귀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결을 못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왜? 소녀가 태교에서 동하면서 병되어 있고 짱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지에 이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해결이 가능한 점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점을 쳤는데 오른쪽 점괘 술월에 기미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 3효에 관요, 5효에 관요, 태세, 월, 일 난리 났죠. 이거는 그럼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태교에 소녀가 임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정도예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오행이 임한 월과 일진 이럴 때는 점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작괴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100번째 영상 촬영 기념으로 이렇게 비법을 알려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잘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비법을 공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기미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제가 경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경신 수행에는 손님 기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영상을 올릴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물론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짬짬이 시간을 내면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네,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뭐 기도 수행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 기도할 것이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뭐 경신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신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들 수경신 성공하셔서 다 도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육교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잘 쌓으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